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제발 그 이상한 커뮤니티나 카페 이런 데서 좀 계속 계시지 마세요. 거기 의사 없잖아요. 안 낫는 방법에 그 쓸데없는 끈기를 좀 갖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고추장 선생입니다. 오늘은 남성분들의 지긋지긋한 질환 중 하나인 만성 전립선염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질환을 듣기만 해도 감정이 좀 북받치고 좀 화가 나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남성분들께서 이 만성 전립선염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안 가면 병원 없이 다 돌고 돌면서 절망감도 느끼고 우울하기도 하시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낭비할 질환이 절대 아니거든요. 시간을 낭비하거나 경제적인 걸 낭비하거나 스트레이트로 바로 나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너무나 많은 남성분들이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만성 전립선염이라는 질환의 단어를 들으면 제가 약간 좀 이렇게 흥분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만성 전립선염 진짜 안 낫는 거냐, 못 고치는 거냐, 불치병이냐 이런 질문들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만성 전립선염 나을 수 있고요. 잘 낫습니다. 단지 어떤 일련에 해왔던 치료들이 방향이 안 맞았기 때문에 계속 나을 듯 하면 또 아프고 나중에는 약발도 안 듣고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나을까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볼까요? 만성 전립선염으로 비뇨기과 가지 않습니까? 가면 뭐합니까? 소변 검사하고 항문에 손 넣거나 사정을 하라고 해서 정액 검사를 하고 전립선 검사를 하죠. 그러면은 약 처방을 해줍니다.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 이렇게 늘 똑같지 않아요? 이거를 A 병원 가서 안 나와서 B 가면 또 똑같이 검사하고 똑같은 약을 줍니다. 물론 종류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항생제를 썼으면 다른 항생제를 써보기도 하고, 근데 아시겠지만 똑같아요. 결국 검사하고 약 처방하고 실제로 균이 없음에도 항생제를 주죠. 이럴 거면 검사를 왜 합니까? 이게 진짜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게 치료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안 낫는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우린 이렇게 생각할 때 진짜 제대로 한번 고쳐볼 필요가 있어요. 방법이 틀린 거, 못 고치니까 안 나았던 거지 불치의 병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맞게 하면 고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든 병원들이 다 똑같은 이런 처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만성 전립선염을 안 낫는 질환으로 오해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했던 일반적인 비뇨기과 치료 방식들이 답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인정을 하시게 되고, 자연스럽게 무슨 사고를 전환을 해야 될까요? 비뇨기과에서 만성 전립선염을 못 고치니까 과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죠. 다른 과를 가야 다른 치료 방법을 쓰고 다른 접근을 할 거 아닙니까? 만성 전립선염이 질환명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뒤에 있는 전립선염에 꽂혀 있다고요. 염증을 잡아야 되는데 염증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성 전립선염이 있다면 급성 전립선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급성 전립선염도 항생제와 소염제를 쓰고요. 만성 전립선염도 항생제와 소염제를 써요. 그럼 굳이 왜 나눴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이상함을 느끼셔야 돼요. 급성과 만성의 차이, 쉽게 말해서 만성이 됐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전립선염만의 문제가 아니란 소리예요. 그 주변 조직, 특히 신경까지 손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게 만성으로 되는 겁니다. 만성이 단순한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3개월 넘어가면 만성이다. 3개월이 90일이니까 89일까지는 급성이고 90일은 만성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급성과 만성 치료법이 달라야 되잖아요. 전립선염은 전립선염대로 치료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만성이 됐기 때문에 염증이 좀 더 깊고 커졌겠죠. 그러면 소염제로는 안 돼요. 그에 맞는 치료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앞에 만성, 제가 신경이라 그랬죠. 이 신경이 어디까지 손상되어 있는지를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내가 처음 아팠을 때와 지금 아픈 이 증상이 달라요. 처음 아팠을 때는 단순히 전립선에만 손상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아픈 부위가 넓어지던지 아픈 강도가 좀 세진다든지 아픈 빈도가 많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립선뿐만 아니라 주변 조직, 특히 신경까지 손상이 가하게 되면은 양상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죠. 내가 지금 질환이 달라졌구나, 기존 거와는 다르게 진행됐구나,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화나는 이유 이제 이해되시죠? 아니 증상이 달라졌으면 원인을 다르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뭐 초기나 급성이나 만성이나 다 똑같은 약을 처방하고 있으니 제가 화가 안 나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만성 전립선염 중에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이 정확한 이름이에요. 물론 세균성 있긴 해요. 그거는 그냥 항생제 먹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 90% 이상은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입니다. 소변 검사해보면 세균 없어요. 없는데도 항생제 준단 말이에요. 그거 드시지 마세요. 항생제 세균 없는데 드시면 몸 다 베립니다. 그거부터 끊어야 돼요. 항생제를 끊고 신경 손상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를 검사를 먼저 좀 해보세요. 요즘 초음파 기계 진짜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신경기능 검사 기계 진짜 좋아졌거든요. 큰 병원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초음파로 어느 신경까지 손상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신경기능 검사를 통해서 내가 만성이 되면서 신경 기능이 떨어져 버리고 신경이 좀 너무 예민해지거나 변성이 됐거나 이런 것들이 생겼구나 라는 것을 알면 그 다음 치료가 오히려 쉬워지죠. 그러면은 검사를 해서 만약에 신경 문제까지 있네요, 이래서 만성이 되셨군요 라는 거를 진단을 받았다고 쳐보면 당연히 그 약을 안 써야겠죠. 그거에 맞는 치료법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맨날 밥 먹고 하는 일이 그런 거긴 하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 초음파로 봐서 신경에 손상이 생기면 암페톡신 치료를 하고 신경 기능 검사해서 기능에 변성이 생기거나 예민해졌으면 남성공진환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제발 그 이상한 커뮤니티나 카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계속 계시지 마세요. 거기 의사 없잖아요. 의사가 있더라도 병원 직원이 있지 않을까요? 홍보를 하기 위한. 제발 남성분들 안 낳는 방법에 쓸데없는 끈기를 좀 갖지 마세요. 과감하게 버리고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기 위한 노력의 끈기를 가지셔야지 썩은 동안줄 계속 붙잡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진짜 병 더 깊어져요. 제가 늘 보는 만성 전립선 환자분들이 다 이런 루트예요. 이건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 낫는 것 같다, 만성이다 이러면 과감하게 탈출하시고 그거에 맞는 검사부터 하시면 다른 차원이 보이게 될 겁니다. 또 흥분을 해버렸죠. 그만큼 저는 이 질환에 대해서 애정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사고를 먼저 바꾸시면 돼요. 이 과에선 안 되는구나, 그거 아시죠? 같은 과면은 어느 병원이건 이름만 다른 거지 다 똑같은 치료하는데요. 그래서 관점을 바꾸셔서 거기에 맞는 검사부터 하면은 어떻게 나아갈지를 알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는 메시지가 충분히 잘 완성됐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